이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이라서 이 저 무대하고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통계 숫자 하나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하던 이야기하고 딱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정부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충 감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북한으로 우리가 보내준 금품 돈과 달러를 합치면 100억 달러가 된다. 이것이 상당 부분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부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동안에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간 게 30억 달러입니다. 물건은 40억 달러. 이것은 공식적인 거,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데서 북한 방문할 때마다 갖다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까지 다 치면은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100억 달러라는 숫자는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 자료를 기자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핵 미사일 개발에 각각 한 많이 잡으면 8억 달러씩 쓰이는데 거기에 이 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핵 개발을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도와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도 이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끝나서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이 법치 국가인 것입니다. 원래 이 핵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음모가 게재가 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정보를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핵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핵을 특히 주적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에 있는 나라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누가 도와주느냐 하는 걸 가지고 특별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첩들이 나오고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1945년 7월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스탈린한테 우리가 핵실험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형 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그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일본한테 썼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흘려듣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게 핵실험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탈린은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트루만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클라우스 푹스라는 이 영국 과학자가 그 뉴멕시코 핵 연구소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 핵폭탄의 기폭 장치를 개발하는 그 부서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다 보내가지고 소련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이미 그 4년 전에 별도로 핵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미국의 기술적인 정보를 합쳐가지고 1949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영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푹스라는 사람을 구속을 하고 연쇄적으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미국 역사상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처음으로 2사람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첩 중에서도 가장 큰 간첩은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알고 도왔느냐 모르고 도왔느냐 하는 것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낼 때 그 중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국정원의 제5국장으로 있던 김보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 전문가예요. 나중에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은 북한이 군사비로 전용하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을 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김대중 전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렇더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딱 검찰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2003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방부 산하에 국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은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부 보고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30억 달러나 갖다 준 것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줄 모르고 줬다는 변명은 이미 통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인데 문제는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국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고 처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로 그 의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남북한에 대충 큰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즉 남북한의 좌익이 동반 몰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새 몇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보면은 이 좌익 세력의 숙명적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익 사상이라는 것은 유물론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적인 것이 정신을 지배한다 이런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신의 고귀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정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물론을 가지고는 어떤 위기나 있을 때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자살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 산 분인데 80대 후반에 목사란 분이 자살하면서 상당히 선동적인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범민련이라는 조직의 한국 초대 의장이었습니다. 범민련은 북한에서 만든 대남 적화 공작의 아주 앞장서는 기구예요. 우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북한을 말하는 거죠. 북한을 돕는 단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새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통일운동을 이끈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통일운동을 이끈 사람이다. 평화 통일운동을 이끈 사람이다. 오늘 이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 민노당 두 성명서가 똑같은데 민노당이 무슨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명박 정권의 강압 통치가 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애통하고 원통하다. 이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통째로 짓밟고 10년간 쌓아온 민족 통일의 오작교를 하루아침에 절단내버린 반민주 반통일 정권의 의연히 목숨으로 항거한 순절 앞에 살아남은 목숨이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오늘이다. 문제는 이 세력이 국회 안에 지금 정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5명쯤 배출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것은 바로 이 세력을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거 보니까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한 사람 청와대에 취직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다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저런 집회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또 모이게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김동길 선생하고 저도 강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